미분계수 처음부터 한번 정리하자. 알겠지? 자, 미분계수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는 이제 이름이 미분계수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변화량과 변화율이에요. 알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x가 변함에 따라. 알았어? 그 사이에서 앞으로 결과값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변하겠지라고 결론 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얘네가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를 x값 a, 여기를 x값 b라고 하고 요 지점에서의 y값 얼마예요? 얘를 fx라고 한다면 y값은 분명 fa일 거야. 맞니? 맞죠? y값은 fb일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지금 변화하였는데 중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는 관계없이 어쨌든 A에서 B로 갈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고 싶은 거라고. 이해되심? 그럼 여러분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얼마예요? B-A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즉 B-A만큼 변하는 동안, 그지? FA에서 FB까지, FB-FA만큼 변했다야. 여기서 B-A를 우리는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실제 양이에요. FB-FA를 변화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B-A라는 놈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앞에 세모 델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델타 x라고 하면 x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알았어? 그리고 FB-FA라고 하면 얘는 뭐의 변화량이었어? x의 변화량이었어? y의 변화량이었어? y의 변화량이었잖아. 그래서 델타 y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뭘 구할 거냐 하면 델타 x 분의 델타 y를 구할 건데 걔는 변화율이다. 율. 비율입니다. 변화량의 비율이에요. 알겠죠? 근데 단순히 변화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야. 알았어? 결국 y의 변화율인 거야. y값이 얼마나 변해가는가를 확인하고 싶다고. 이해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봐봐. 요게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여기다 다시 넣을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겠죠? 걔는 얼마 분의 얼마?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알겠죠? 그게 b-a분의 fb-fa인데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결국 뭘 구한 거니?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결국 기울기를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실제 그래프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하면 실제 값이랑 차이가 조금씩 날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실제 값이랑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부르지만 직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문제가 뭐다? 실제 변화량과 조금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치?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조금 당겨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지금 얘를 어디까지 당기고 싶냐 하면 나는 여기까지 당기고 싶어. 나는 왜요? 왜요? 여기까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직선을 긋는다 해도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 상태는 변하지 않잖아. 그치? 아니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B를 요 정도까지 당기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건 우리가 그래프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이야. 그치? 그래프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직선으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지표일 뿐이야.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모를 거란 말이야 니네가. 그럼 니네는 이걸 어디까지 당겨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른다고 사실은. 알았어? 그래서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의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순간 변화율이 바로 나오면 좀 납득이 안 돼 애들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부분과 이차함수만 해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 됐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 점 무슨 점이에요 여러분? 무슨 점? 이차함수 무슨 점? 네? 꼭지점이잖아. 이차함수 꼭지점이잖아. 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X축에 접할 때 꼭지점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에 접하는 선은 X축과 평행한 걸 확인되고 요쯤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 구간 여러분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반으로 딱 나눴을 때 감소하는 구간이란 말이야. 그치? 요 부분은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감소하는 구간이야? 분명 증가하는 구간인데 감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으면 그 기울기들이 전부 음수의 형태가 나타날 거야. 그치? 증가하는 구간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기울기들이 모두 양수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평균 변화율의 형태를 그대로 얘를 이렇게 x값을 땡겨가지고 나타낼 건데요. 그쵸? 얘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접선이 나타날 거라고. 그치? 근데 우리는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는 구간이구나.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는 구간이구나.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면? 0이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구나가 확인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자, A라는 위치에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어요. 알겠죠? A라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딴 데다가 일단 점을 하나 찍어. 알았니? 일단 점을 하나 찍고 요 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 이쪽으로 당겨버릴 거란 말이야.
그죠? 어쨌든 기울기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점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점 두 개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점이라면 한 점 취급이 되겠죠. 무슨 말이야? 이 점을 한없이 가까이 당겨서 A 우극한의 점에 위치시킨다면 이 두 점은 딱 달라붙어 있는 한 점 취급이 가능해진다고.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B-A분의 FB 마이너스 FA라고 할 건데, 할 건데, 이 B라는 놈을 한없이 A에 가까이 보내면, 그치? 한없이 A에 가까이 보내면 어떻게 된다? 요 점이 끝도 없이 달라붙으면서 마치 한 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해되니? 그리고 그 두 점을 연결시켜주면 나타나는 게 바로 A에서의 접선일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아니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단순히 미분 계수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X가 어디에서 접선과 순간 변화율인지 미분계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표현할 때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A, B 중 누구를 움직였어요? B를 움직였죠. A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치? 이때 A를 움직이지 않는 점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B가 이쪽으로 쭉 당겨졌지. A 우극한으로, 그치? 이때 B를, 와 미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점이죠. 미안합니다. 알았니? 그래서 항상 뭐가 존재하면 하냐? 동점과 정점이 존재하는데, 움직이는 점 동점이 움직이지 않는 점 정점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형태가 완벽하게 나타나려면 말 그대로 변화율의 형태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변화율의 형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 빼기 정의역의 형태가 분모에 고스란히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결과적으로 뭐라고 부를 거야? F 프라임 A라고 부를 거다. 알았니? 그럼 F 프라임 A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fx 그래프에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fx 그래프에서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된다. 그럼 너네는 예를 들어 G 프라임 1을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GX 그래프에서, 그치?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뭐다?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알겠어요? 그럼 봐봐. 자, 이 미분계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뭐다?
변화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정의역 빼기 정의역 이 그대로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고, 알았니? 리미트 세모든 네모든 둘 중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향하여 끝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예.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 x 마이너스 f a라고 하면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채연아? 난 지금 책을 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다들 눈이 책에 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x가 a를 향해 가고 있다. 그치? 그럼 누가 정점이고 누가 동점인 거야? x가 동점인 거고 a가 정점인 거야. 그럼 얘네 둘은 어디에서 만날까? A에서 만나겠지. 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인 거라고요. 알겠어요? 또는 잘 봐. 이렇게 된다.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라고 할 거야. 알겠죠? 이거 XA잖아요, 그죠? 얘는 A로부터 H만큼 떨어진 지점이야. 됐어? 근데 선생님 미분계수의 형태는 어때야 된다고? 정의역 빼기 정의역이 분모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 빼기 A 플러스 H 빼기 A가 분모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얼마예요? H죠? 됐어? 자, 그럼 얘가 지금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A로부터 A 플러스 H, 즉 둘 사이 거리가 H만큼 떨어진, 그죠? 지점까지 기울기를 찾을 건데 이거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 우리 지금 순간 변화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이렇게 당겨줘야 돼, 맞니? 이해돼? 얘를 이렇게 당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 사이 거리인 H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A로부터 H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A까지잖아, 그치? 근데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니까 얘네 둘은 어디서 만날 거다? A에서 만날 거다야. 얘네 기 때문에 똑같이 F 프라임 H로 표현 가능하고요.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무슨 뜻이겠냐? A로부터 여러분 오른쪽으로 h만큼 떨어진 지점 맞죠? 그리고 A로부터 왼쪽으로 h만큼 떨어진 지점. 됐어? 이제 h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그 둘이 점점 가운데서 만나겠죠, 그죠? 그 지점이 어디예요? A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 빼보세요. 얼마예요? 2H죠. 그럼 분모에 뭐 달려 있어야 돼? 있어야 우리는 미분 배수의 형태로 완벽하게 정의가 가능해진다고. 이해돼? 그리고 이 둘은 어디서 만난다고? A에서 만난다고. 됐어? A에서 만날 테니까 결국 F'A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무슨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냐면 F'3이 4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2H 마이너스 F3을 구하세요 라고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미분계수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완벽하지 않죠. 왜요? 3 플러스 2h에서 3 빼면 몇 h예요? 가 분모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냥 h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애를 붙여줘. 다만 이러면 식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곱해서 없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면 얘 자체가 나타나는 게 뭐다? F'3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럼 결국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얘 자체가 F'3이니까 4고요 로 정리가 될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극한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뒤에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안 적었죠? 그죠? 그럼 무슨 뜻이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의미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 잘 봐요. 요걸로 들어갈게요. 요걸로. A에서 H만큼 떨어지는데 이거 H 양수라고 자신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A로부터 오른쪽으로 H만큼 떨어진 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왼쪽으로 H만큼 떨어진 애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다르다면 여러분, 이게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극한값으로 표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그래프는 연속입니다. 그렇죠?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하였을 때 A에서의 함수값 아니 의 좌극한값과의 기울기 맞니? 그리고 우극한과의 기울기가 다를 리가 없어요. 그죠? 좌극한값과의 기울기와 우극한값과의 기울기가 다를 리가 없다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았니? 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알았죠?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표현상 니네한테 좀 보여주려고 자꾸 내가 떨어뜨려서 그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친구는 한없이 이쪽으로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점 하나예요. 알겠죠?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왼쪽 점과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가 달라질 일이 없어. 이때 요건 지울게. 이때 좀 크게 그려서 얘를 A에서의 함수값 됐죠? 편의상 확대하고 있는 거 알겠죠? 얘를 좌극한값이라고 한다. 그치? 얘를 우극한값이라고 한다고 했어. 함수값과 좌극한값과의 기울기를 좌미분 계수라고 한다잉. 알았니? 함수값과 우미분과의 기울기를 우미분 계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계수라는 말은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겠지. 이렇게 합쳐서 부를 수 있으려면 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고요. 그걸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고 부른다.
알았니? 그럼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거든. 알았니? 근데 만약 이 점이 이렇게 자 함수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비어 있는데 이쯤에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함수값과 좌미분계수의 좌극한값과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치? 함수값과 우극한값과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쵸? 다르겠죠, 맞나요? 여러분 여기 고무줄이 있는데 가운데 꾹 눌러버리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기울기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려면 반드시 연속이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미분 가능하려면 반드시 연속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게다가 잘 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라고 하거든. 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에요?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이면 뭐뭐이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에요? 명제에서 많이 본 문장이죠. 그렇죠? P이면 Q이다잖아. 자, 그러면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 다는 성립될까 안 될까? 이거 역이죠, 역. 그죠?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가 무슨 뜻? 연속이라는 큰 덩어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작은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연속과 미분 가능의 교집합은 미분 가능이죠, 여러분. 기 때문에 미분 가능인 애들은 전부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반대로 연속인 애들이 전부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자, 그럼 언제 미분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그게 언제일까? 그렇지. 그래프가 뾰족할 때. 알았어?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절대값 그래프죠, 그죠? 이해되세요? 뾰족할 때.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뾰족할 때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달라집니다. 그죠?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 그런데 이게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어. 어떤 모호한 경우냐면 잘 봐요. 이참수 있죠. 무슨 점? 꼭지점. 이걸 나중엔 여러분은 극점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꼭지점이라고 부릅시다. 꼭지점에서 선생님이 미분계수 얼마라고 했어요? 자, 이차함수는 이렇게 쭉 내리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쭉 내리다가 x축과 접하게 만들 수 있지. 그때 만나는 점이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야. 맞아? 그럼 꼭지점에 접하는 직선은 기본적으로 x축과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맞니? 기 때문에 꼭지점의 접선은 기울기가 항상 0이에요. 0.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자, 봐봐 이제. 선생님이 왼쪽에 꼭지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날려버린 다음에 기울기가 0인 직선을 이렇게 붙여버릴 거라고 왼쪽에다가. 이해되심?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는 직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요 점은 미분 가능일까요? 불가능일까요? 여러분 요 꼭지점이었거든요. 꼭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꼭지점과 우극한값의 우미분계수는 0이겠죠. 맞죠? 그리고 왼쪽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므로 미분 가능인데 만약에 이차함수 꼭지점이 여기를 알렸는데 쌤이 A를 한 이쯤에서 끊어버릴 거야. 아니 분명 이 지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치? 근데 이 왼쪽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미분 가능일까요? 불가능일까요? 이건 미분 불가능이겠죠. 그쵸? 왜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죠. 좌미분계수랑 이게 직선이면 그 직선의 기울기 그 자체가 미분계수입니다. 알겠죠? 우미분계수가 달라요. 그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과 직선을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 무조건 미분 불가능은 없어요. 2차 함수의 경우 이 꼭지점에 붙여주면 가능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이야. 근데 이것도 잘 봐. 이것도 얘들아 왼쪽에다가 이런 그래프 붙여버리면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왼쪽 오른쪽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얘는 괜찮은데요. 그죠? 얘는 잘못된 상황이지. 그치? 근데 얘도 한번 봐봐. 얘 지금 오른쪽 직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렸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고 오른쪽을 살려놨잖아요. 그죠?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꺾여버리면 얘는 미분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라고. 그치? 근데 무조건 직선이라고 안 되냐? 아니 이거랑 연결된 이거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을 붙이면 괜찮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직선이랑요 곡선 붙으면요 곡선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잖아요 라고 하지마. 알았어? 미분계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결국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미분 가능성이다. 알겠니? 자,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연속이 확인되었다면 좌,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걸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부드럽게 연속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럽게 연속해야 된다. 어떻게 부드럽게? 뾰족하지 않게. 알았어? 뾰족하지 않게.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간혹 그래프만 보고 뾰족한지 아니면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기겠죠. 분명 너무 대놓고 뾰족하게 생긴 친구들은 그냥 미분 불가능이라고 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직선과 직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지. 그치? 볼 필요도 없이 미분 불가능이라고. 그런데 그게 모호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잠깐 쉬었다 하자.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 수열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열할 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다 구했어? 아니라고. 이걸 문자화 시켜서 일반항의 형태로 만들었지. 그렇지? 아니 얘도 마찬가지.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예요. 미분계수의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화 시켜서 이 미분 계수들을 문자화 시켜서 x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뒤 x에다가 대입만 하면 나타나도록, 알았지? 그걸 공식화 시킨 게 있는데 그걸 도함수라고 부른다. 엄밀히 얘기하면 각 점에서의 기울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울기들을 함수화 시킨 걸 도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미분계수의 일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f 프라임 봐봐, 1이라고 하면 1에서의 미분계수지, 2라고 하면 2에서의 미분계수지, 3이라고 하면 3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f 프라임 x로 만들어서 이제 x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지 않겠니? 아니? 자,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나타나는 걸 f 프라임 x라고 부르고요. 라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세모가 뒤로 바뀌었지, 그치? 이게 세모가 뒤로 바뀌어서 무슨 뜻이냐면 이 간격을 아주 작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알았어? x의 아주 작은 변화량 분의 y의 아주 작은 변화량. 오케이? 라고도 얘기하고요. fx를 x에 대한 아주 작은 변화율을 찾아보자 인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뭐가 바뀌었어요? 이거 y가 fx가 된 거야.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이 y를 그냥 fx로 바꿔서 앞으로 꺼낸 것 뿐이지, 그치?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분수의 형태를 가지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분수는 아닙니다. 알겠죠? fx가 자, 저런 미분계수의 형태를 확인하였을 때 x의 n제곱의 형태를 가진다면, ax의 n제곱의 형태를 가진다면 f 프라임 x는 프라임이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f 프라임 x는 n 앞으로 꺼내, 개수는 그대로 놔두고 곱하세요. 그래. 지수를 하나 줄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수를 하나 줄여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fx가 3x 4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f'x는 4 앞으로 꺼내세요. 4, 3, 12. 그치? 하나 줄여. 3조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모두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fx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형태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다항식의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 각각의 항을 미분하시면 돼요. 각각의 항. 알았지?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6x. 자, 이제 1차식은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차식 직선은요 모든 부분에서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달라질 일이 없어. 맞니? 그래서 1차식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요 계수 그 자체가 미분계수입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미분을 하여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1 앞으로 꺼내면 어떻게 되겠냐? 2겠지, 그치? 아니? 그럼 요거 하나 줄이면 0이잖아.
그럼 x의 0제곱은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만 남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알았지? 자, 그리고 상수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수가 왜 없어지냐면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함수에서 항상 이 상수의 역할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위로 올려주냐 내려주냐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지금 봐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고 똑같은 지점 A에서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기울기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치? 얘가 위아래로 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바뀔 일은 없을 거라고, 그치? 우리는 F'X, 즉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거든. 어떤 특정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얘가 위아래로 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바뀔 일은 없어,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상수항은 사라집니다. 알겠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이해돼? 그럼 봐봐, 니네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거 있지. 리미트 x가 1에서요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2일 때 이런 문제 풀어왔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풀었어요? x에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 대입해도 0이에요. 그리고 얘가 x-1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또 1 대입하면 2예요.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잘 봐, 얘들아. 여러분, 얘를 fx라고 취급하겠다고 하면, 알았니? 분모에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쵸? 맞아요? 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요거 빼기 f1 0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별로 관계없죠. 식의 변화가 없죠. 로 적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미분 계수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렇죠? 무슨 뜻? f 프라임 1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렇죠? 뭐가 fx였는데요? 이게 fx였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미분해봐. 어떻게 돼? 이거지. 여기다 1 대입한 결과는 라고. 이해돼? 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A는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는 0인 거고 또 1 대입하면 0이었어야 되잖아. B는 마이너스 1인 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다항식을 기본적으로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타내는 의미가 뭐라고? x값에 따라 달라지는 미분 계수들이야. 그래서 니네가 F'를 찾고 싶다? F'X를 구해서 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F'를 찾고 싶다? F'X를 구해서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F'X가 나타내는 건 X값에 대하여 X값에 따라 달라지는 그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들을 공식화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